새로워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위해서 또 변화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열심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몸신을 찾아주신 분은 정말 화사하고 밝습니다. 방송인 하지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저 사실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왜요? 제가 2020년을 이제 뭐 국민들도 다 똑같으시겠지만 굉장히 거리두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남자와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안 되지.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을 못 하니까 기본적으로 살은 찔 수밖에 없고 기분이 막 이렇게 막 처지고 바닥까지 갔다가 아니야 코로나 이겨내야지 하고 또 반짝 일어났다가 저도 제 기분이 너무 파도를 타서 저도 사실 저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마냥 밝고 해맑아 보이는 저조차도 요즘에 기분이 집에 가면 있으면 약간 울렁울렁하다 그래야 되나? 요즘 막 우울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요즘에 막 이창훈 씨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막 갑자기 나요. 진짜 막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근데 벌써 갱년기인 거야? 선배님! 여기가 갱년기면 나는 노년기야? 송교사 참으시오소서. 해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오늘 주제에 이미 다 간파하고 오신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동안 피부 관심 있으시죠? 튼튼한 뼈 원하시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나온 갱년기 문제까지 오늘의 주제,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신과 관련이 있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정말 궁금합니다. 몸신 주치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경입니다. 우리 몸의 이것 나이가 늙으면 예뻐지는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같은 나이대라도 피부가 더 늙고요. 살도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서 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요. 무엇보다 젊은 여성분들은 생리불순, 난임, 폐경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게 젊은 나이에 막 난임, 폐경 이런데 젊은 나이가 아닌 저희는 호르몬 나이. 호르몬 나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의 나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의 나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나이일까요? 오늘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오늘의 주제를 이제 공개합니다. 보세요. 2040 늙은 난소가 병을 만든다. 난소 나이를 아십니까? 세상에. 난소 나이? 난소 나이? 근데 2040 늙은 난소? 야, 정말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주제인데요? 난소. 전 일단 나이 중에 난소 나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이게 난소가 이제 어쨌든 위치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랑 막 뼈 이런 데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전 너무 새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 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검사를 하는 정도가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는 많이 해보는데 뭐 난소 나이 이런 거는 저도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난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난소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당연히 나의 난소 나이도 잘 모르고 난소의 건강을 챙길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온 이유는 늙은 난소 문제가 20대, 30대, 빠르면 10대에서도 나타나, 빠르면 10대에서도 나타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실제로 난소 기능 부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난소 기능 부전? 네. 저도 결혼 전에 34살 나이에 50대 가까운 거의 조기 폐경 수준의 난소 나이 결과를 받고 쿵쿵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검사를 산부인과 선생이었지만 네. 당시 생리 주기도 일정했고 엄마도 난소나 자궁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난소가 늙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과 받았을 때 의사니까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임신도 힘든 수치여서 검사 받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그 직업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신데 그 충격이 심했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어떠세요? 다행히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요 사실 오늘 혼자 오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 거예요? 네, 아이가 지금 만 3살이고요. 만 3살인데 그 3살 아이가 지금 스튜디오 와 있거든요. 엄마 따라서. 구경을 하는데 어디 있죠? 저 앞에 있어요?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이름이 뭐죠? 예성이에요. 예성아 안녕. 아우 세상에. 너무 또 아우 세상에. 건강하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냥 더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애잔하고 그러네요. 아유 저렇게 엄마 파이팅. 네. 아 저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으셨다. 가능성이 네.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오늘 이 몸신에 출연을 하게 된 것도 제발 난소나이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이야기 드리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자, 여성의 생식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실물 크기. 네, 실제 크기 모델입니다. 예. 보통은 제가 이렇게 주먹만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자궁은 거의 자기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자궁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지영 씨. 네. 난소가 어디 있을까요? 잘 알고 가야지. 나팔관 옆에 있나? 어디요? 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팔관 옆에 있어요? 자, 난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여기가 자궁이고요. 네. 난소는 양쪽 나팔관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오늘 주제인 난소 부분입니다. 네. 귀엽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난자를 성숙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난소의 난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매달 일정 주기로 성숙해서 나팔관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배란이라고 부르고요. 배란된 난자는 정자 만나 임신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난자를 성숙시켜 임신을 하도록 하는 게 난소가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난소가 늙는다. 난소가 늙는다.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소가 뭐 주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난소가 늙는다, 난소가 주름이 생기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예, 뭔가 모르니까. 탄력을 잃는 건가? 난소의 혹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없이도 난소가 빠르게 늙어서 제 기능을 못해 호르몬 분비나 난자를 건강하게 내보내지 못하는 걸 저희가 난소가 늙는다고 표현했고요. 특히 난자의 개수가 줄고 난자 하나하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자의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매달 이 난자를 꺼내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난자도 함께 늙게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도 타고난다니까 많이 갖고 타는 사람이 좋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가지고 태어나는 개수가 사람마다 틀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난자 개수만이 아니라 늙어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조금 빨리 이렇게 하시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조금 좀 왕성하시고 이러면 나도 왕성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난소를 보고 나서 그럼 이 남자와 여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 이제 고안에서 정자가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환이 정자의 생산 공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생산되는 것과 반대로 네. 여성의 경우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난자를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유통공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난소 자체를. 생산이 아니라 유통. 그러면 이 난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난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조그만 난소에 500원바 조금 큰데? 희한한 세상이야. 다달이 난자 개수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나도 꺼내 쓰는 함께 거, 은행에 있던 거 꺼내 늙어가는 쓰는 거예요. 안 돼, 아까워. 조금씩만 꺼내 쓰세요. 아니 뭘 자꾸 어디서 꺼내요? 이자도 없어. 아니 뭘 그렇게. 아니, 자꾸 꺼내 쓴다고 하니까.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한번 이걸 더욱더 실감나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별, 예, 그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나이에 따라 줄어드는 난자 개수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태어날 때 약 2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출생액이 아주 높이 솟아있는 네. 저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춘기 지점에서도 약 3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를 유지하고 지내다가 30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 보이시죠? 네. 35세 이후가 되면 20대 대비해서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7배 차이 정도가 20대와 30대 난소 기능의 차이입니다.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난자가 계속 늙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시죠? 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태어날 때 한 200만 개의 난자의 이제 미성숙 난자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가임 연령, 즉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한 30만 개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쟁을 해서 정말 살아남기 좋은 것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이것들이 한 달에 한 500개에서 1000개가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씩 씁니다. 그러니까 매달 500개에서 100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에 200만 개라고 하길래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랬거든요. 넉넉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숫자의 비밀이 또 있었네요. 사진 더 준비했죠? 총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난소의 모습을 초음파로 확인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개의 동그라미가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약간 위쪽에 검은 거 네. 말씀하시죠? 벌집처럼 돼 있는. 전체가 난소고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난포라는 겁니다. 이 난포 안에 난자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자를 감싼 난포 주머니들이 크고 많으면 난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 확연하게 다른 사진이고요. 이분이 30살에 난소 나이 48세를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가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난소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난자 1개를 만났습니다. 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난자 1개를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의 다 퇴화돼 버렸네요. 예. 30살인데.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매달 본인의 몸을 살펴보는 그 괴로움, 고통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늙은 난소에서 자란 난자의 경우에는 난자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아, 이런 사진을 저희가 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그러게요. 자, 이 난소에서 네. 이게 동그랗고 네. 이쁘게 생겼네요. 이 귀한 정상 난자입니다. 네. 건강한 난자는 보시는 것처럼 색이 투명하고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이번엔 빠르게 늙어서 건강하지 못한 난자를 보실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게요. 모양이 완전 다르네요. 네. 어머. 소위 늙은 난자라고 표현한 난자의 모습이고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건강한 난자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저는 뭔가요? 약간 조명이나 상황이 지금 달라서 저렇게 색깔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흑백 촬영을 하신 건가요? 왜 시커멓게 네. 보이죠? 네.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많아질수록 검게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작한 저런 사진이 난자는 아니고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저런 주변의 투명대하고도 세포와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정자가 투명대를 뚫고 들어왔을 때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공간을 만나죠. 그래서 사실 저 상태의 난자로는 임신할 수 없는 난자. 그러니까 난자가 있고 바깥에 달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넓으니까 네. 정자가 들어와도 난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투명 부분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저렇게 비정상적인 난자 상태를 띠게 되면은 임신을 사용할 수 없는 난자가 됩니다. 사실 난자를 본인의 난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있는 분들 사실 아무도 모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자라는 건 시험관을 위해서 저희가 채취하기 전에는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채취하기 전에 모르고 있다가 난자를 꺼냈는데 난자가 이런 모양이다 했을 때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저도 많이 속상한 경우로 만나게 됩니다. 와, 근데 20, 30대 채취를 했는데 너무 안 좋아, 난자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의 난자가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네. 네.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같은 분의 난자 상태예요? 네, 같은 분. 관리하고 완전 바뀌었는데요. 네. 난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 뭐야, 4개월 만에 저렇게? 네. 아니 너무 1년, 2년이 아니네요. 네. 투명하다 근데. 그렇지만 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저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의 사진이거든요. 네. 난자가 좋아져서 저렇게 배아가 좋아지는 형태로 관찰되는 겁니다. 임신 준비를 위해서 저도 처음으로 배아를 채취했던 게 5월 16일 사진이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새까만 상태였거든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자고 하고 열심히 관리를 시작했는데 보신 것처럼 4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 배아에 가까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 저도 뿌듯했고 매우 놀랐던 케이스입니다. 정말 뭐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정말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진이고 저렇게 변화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늙은 난자를 젊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 준비해왔고요. 그 방법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음이 놓이고. 이제 편안해졌어요.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난소가 빠르게 노화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문제를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생리 주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게 될 수 있어요. 생리 주기의 변화가 빨라지기 시작할 때 난소가 늙었다는 시그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엔 배란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배란되고 2주 후에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생리가 끝나고 2주 동안 난자가 다시 자라서 배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중에 이미 다음 난자가 나와서 배란이 될 정도로 불규칙한 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떡해. 이렇게 빨라지는 시기에 방치하면 어느새 생리가 멈추는 폐경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또 호르몬 문제겠네요. 그러면 난소가 호르몬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피부 노화, 뼈의 노화, 대사의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사실 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여성들한테는 뭐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 여성 호르몬을 예뻐지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걸 잘 막아줍니다. 이 콜라겐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레이디 제인의 얼굴에도 있고 하지영 씨의 얼굴에도 있고 그죠? 피부에 주로 이제 콜라겐이 있고 뼈도 이 칼슘과 콜라겐이 전부 합쳐져서 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하면 피부도 또 뼈도 쉽게 손상을 받는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까지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갱년기,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건데 20, 30대에
난소가 일을 못해서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면 20, 30대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여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지방 축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찐 살이 정말 예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요법 해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뷰티 호르몬으로 지칭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또 있는데요. 우리 혈액에 있는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르몬의 수치가 쑥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 겪을 여러 가지 건강 증상을, 갱년기 증상을 미리부터 겪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요. 네, 이런 난소의 기능 저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통계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난소 기능 이상을 겪은 진료 인원들 중에 20대 진료 인원이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0대는 27%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인원이 전체 진료 인원의 약 75% 이상을 차지했다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이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거예요. 하지영 씨, 레이디 제인 이제 그 결과 말이 모셔다 드린 거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제 발로 갔어요. 밀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이제 결과를 알고 나면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검사였다는 생각이 지금 드시죠? 예. 그래서 두 분의 나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 나이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난소 초음파 촬영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난소 나이를 확인했는데요. AMH 호르몬이라고 하는 난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난자 개수가 부족하면 이 호르몬 농도가 낮게 나오고요. 이런 경우 대개 난자의 질도 좋지 않아서 난소 전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그냥 뭐 몇 달 사이에 확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큰 핑계를 댈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두 분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제가 몸신에서 항상 그렇듯이 식습관, 수면 습관 굉장히 취약하고요, 선생님. 예, 뭐 또 얘기해볼까?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요. 보기에는 이렇게 마냥 밝고 해맑아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 많아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봐.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 현재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인 씨보다 2살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냥 제인이 정도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근데 그냥 사실 난소 언니를 하고 싶진 않아요. 난소 동생을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동생인데 왜 동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는 내가 많은데 난소는 네가 되게 신경 이 검사의 부작용이 이런 거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 나이 뭐 이런 거로는 사실 겨룰 수 있는데 난소 내가 젊고 싶다 이거는 정말. 근데 왜 이때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 예, 오늘 나는 몸신이다를 보지 않으시는 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난소 나이 한번 겨뤄보기. 예. 뭐 특별한 경쟁은 아닙니다. 왜 겨뤄요? 잘못했네요. 아니 두 분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저까지. 겨루지 마세요. 네. 알아보기. 알아보기. 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하지영 씨의 결과부터 저희가 확인을 할 건데. 네. 또 광고 보고 갈까요? 잠깐 60초 있다가 갈게요, 저. 못 보겠어. 자, 광고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실제 나이와 난소 나이 한번 확인해서 보시죠. 바로 나오나. 바로 나와요? 바로 드립니다. 자, 왜 대박 달려간다. 50까지 가요. 이거 이상한데, 진짜. 자. 왜 대박 달려간다. 50까지 가요. 이거 이상한데, 진짜. 아니, 돌아올 수 돌아와? 돌아와요. 30대예요. 왔다 갔다 하고. 예, 봅니다. 어우, 다행이다. 20대. 20대야? 건강해요? 조금만. 아니요. 조금만. 아니요. 제대로 그냥 나이. 예, 하지영 씨의 경우 실제 나이는 만 37세 생일이 안 지나서요. 근데 난소 나이는 38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정도면 어떤 건가요? 정상 하지영 씨. 네. 좀 실망이에요? 왜? 더 젊게 나오길 바랬어? 아니, 전 사실
저 진짜 바른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나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뭐가? 정말 갖가지 노력을 위해서 인스턴트 안 먹죠. 이거 안 하죠. 술 안 먹죠. 몸에 안 좋다는 건 하나도 안 하시고. 빨리 자려고 노력하죠. 불 끄고 막 무조건 자죠. 어디 이태원 나가지도 않아. 놀러도 안 나가고. 네. 그러니까 클럽도 안 가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운동 일주일에 3번, 4번 해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좋은 거 한 아니에요? 5살 이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과하시네. 생각 갖고 오셨군요. 젊을 것이다. 네네. 아니 왜냐면 얼굴도 동안이면 난소도 동안이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싸우겠어 이제. 머리 끄댕이 잡고 써. 집으로 와서 와. 너 진짜 야. 시어머니 한마디 하시죠. 너 나올 때 보자. 네. 진짜. 사실 1살 차이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35세에서 37세 이후에 난소 나이가 급격히 노화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영 씨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조금 관리를 더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지 예.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네. 좋은 시집은 갈 수 있겠죠? 그럼요. 건강하게 출산도 하실 겁니다. 네. 혼자 가나? 누가 있어야지 가지? 자, 그러면 이번에 정말 떨고 있는 다른 때는 저렇게 긴장 안 했는데 예, 레이디 제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레이디 제인 지금 만 몇이시죠? 진짜 나이요? 네. 혹시 언니 아니세요? 레이디 제인? 20살 하려고 했는데 만 36세인가? 만 36세입니다. 만으로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시죠. 너무 떨린다. 제발. 뭐 모습은 20대예요. 꽁무니 귀걸이하고 발랄합니다. 네. 거꾸로 가나요? 20대야? 20대야? 자, 거꾸로 가나요? 20대야? 20대야? 자, 조금만 36세 레이디 제인은 아는 희망이. 제인은 아는 희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뭐 하세요? 야. 가문의 영광이에요.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제인이 32세가 나오나? 인터뷰에서 말이지만 뭐 했어? 저도 역시 술, 담배 하지 않고요. 않고? 그리고 클럽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살면서. 난 한두 번은 갔어. 난 한두 번은 갔어. 그래서 그런가? 이런 클럽이야. 나 이런 클럽이야? 클럽이 문제인가요, 이 와, 난소는? 마이너스 4세. 야, 이건 정말 대단하죠.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예. 어찌된 일이죠? 네. 네, 나이보다 4살이나 어리게 나왔는데요. 대단하다. 네, 특히 난소 나이가 이제 급격히 노화하는 시점에 접어드셨는데도 4살 어리게 나온 거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정말 잘 타고났다. 부모님께 감사하자 이런 마음 가지시라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부터도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 더 건강한 난소를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저 정도면 되지 뭐 더 건강해지셔요. 그러면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서른둘 이렇게 나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40에 만약에 나왔으면 이 자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우리 방송하기 힘들었어요. 눈물 바다가 이루어지고 바다가 됐을 거예요. 하다가 뛰쳐나갔을 수도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전체적으로 결과 들은 소감. 저는 오늘부터 제인을 제일 존경하기로 했어요. 올려놓으세요. 난소로 존경스럽다. 네. 자, 집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는 어떨까?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렇지. 또 나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병원 가지 않고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아서 네. 자가검진 항목을 조금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자가진단표인데요. 먼저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주기가 점점 짧아지거나 길어진다. 특히 21일 이내로 짧아졌다. 한 달 이상 건너뛴다. 언제 생리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신호들은
나의 난소 나이에 대한 이미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무월경이 있다. 세 번째, 생리통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심해졌다.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네. 있던 생리통이 없어지는 건 부정출혈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란이 일어나지 않은 생리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다음에 생식기가 건조하다, 피곤함, 불면, 우울감, 안면 홍조 등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사실 2가지 이상만 보여도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고 담배 많이 피우면 폐가 안 좋아지고 근데 난소는 뭘 때문에 안 좋아요? 네. 젊은 나이에 생기는 늙은 난소, 즉 난소 기능 저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하게 꼽히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나이보다 일찍 폐경한 분이 있으시다면 나이보다 늙은 난소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난소의 염증이나 난소 낭종 등 질환도 난소를 늙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최근 젊은 층의 난소 기능 저하에는 흡연, 지나친 다이어트, 무리한 금식, 과체중,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등 다 생활 나오네요. 습관의 영향들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난소를 좀 잘 건강하게 찾는 그런 비법을 이제는 좀 알려주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쌤. 가장 중요한 건 내 난소에 관심을 갖고 병원을 멀리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난소 건강은 잘 몰라서 또 방치돼서 손쓸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것은 난소가 난자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보관하고 키워내도록 또 호르몬 공장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래보다 갱년기를 빨리 맞을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동안으로 살 것이냐 차이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까맣게 늙은 난자가 수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좋네요. 난소에 좋은 영양소를 한 큐에 먹을 수 있는 이것입니다. 말도 안 돼. 여성들은 아마 자신의 난소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의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난소를 젊게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까맣게 늙은 난자가 젊어진 것 보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방법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으로 내 난소 관리를 시작한다면 수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수녀. 네. 그것은 바로 짜잔. 이겁니다. 뭐야? 이겁니다. 뭐야? 이야, 이건 주스네요. 네. 맞습니다. 들깨 주스? 네, 이 주스에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좀 되고 늙은 난자를 젊게 만들기 위해 꼭 드시면 좋겠다 싶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챙겨 먹고 제가 환자들한테도 권하는 영양소. 이름하여 난소에 좋은 영양소를 한 큐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 큐 주스입니다. 이 이름이 한큐 주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또 산뜻한 이름을 가졌어요. 제가 좀 당구를 좀 쳐서 하는데 한 큐브 다 끝나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끝이야. 아니 저희 사실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어도 여러 가지 챙겨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한 번에. 네. 간단하고 좋다. 네. 그러니까 한 큐에 한 입 어떻게 줘? 그래. 한 큐에 한 입. 네, 한 큐에 한 입. 아우 저희가 뭐 한 입을 못 드리겠습니까? 아, 진짜요? 나이보다 지금 그러신 분인데 하지영 씨 한번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한번 야, 진짜? 아니 기분이 괜찮아졌나 봐요. 지금 약간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나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맛에 민감? 아니 맛에 민감한 뭔들 지금 난소가 뭐가 이렇게 뭔들 드시고요. 너무 드시고 건축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입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한 입을 준비했어요. 정말
너무 저도 죄송해요. 진짜 한 입. 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비싼 건가 보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 입만 먹으면 이거 맛을 알 수 있나? 마들은 것 같아.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느낌 어떤 온다. 느낌이에요? 온다. 맑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되직한가 보다. 약간 되직한 게 있어요. 네. 방송 전에 미리 먹였어야 되는데. 어때요? 느낌이 와요? 세상에 뭐예요, 한 스푼을 이렇게 음미를.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뿌리 채소? 뿌리. 뿌리 채소? 아니 이거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약간 미숫가루. 씹혀요? 씹히고 뭔가 촉감이. 들깨 약간 그런 느낌도 들깨가루. 있고요. 깨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깨 느낌이에요, 깨 맛이에요. 들깨 느낌이에요, 들깨 맛이에요. 고소한 맛이 있어요. 분명히 이 고소함이 들어가 있고 네네. 뿌리 연근. 알겠습니다. 자, 깨, 들깨, 뿌리, 뭐 연근, 예, 우유? 고소함, 달큰함, 우유. 많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중에 걸릴 거예요. 이게 안 걸리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정 씨, 네. 건강해지기로. 근데 이거 진짜 한 입만 먹고. 네. 와 얄짤없다. 고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나.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와 느낌을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좀 감을 잡은 건지 이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을 확인하도록 하죠. 공개해 주세요. 네, 한큐 주스의 재료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소에 좋은 영양소를 한 큐에 먹을 수 있는 한큐 주스의 재료는 바로 뭘까요? 이것입니다. 뭐예요? 뭐예요? 땅콩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땅콩? 땅콩이라고요 이게? 어머 땅콩이에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일부러 드셨죠? 치즈의 두부예요. 야, 저건 뭐예요? 네. 두부예요. 두부. 네.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근데 나는 인상까지도 생각해봤어. 인상. 아니 뿌리 육년근. 채소라면서요? 아니 저 땅콩 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여기에 도대체 뿌리, 연근 이런 게 어디 있다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는 이제 블루베리가 보이네요. 사실 이 주스의 핵심은 연두부와 땅콩이거든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식품으로 영양적인 면과 사실 좀 더 맛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재료고요. 연두부와 땅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는 바로 코큐텐입니다. 네? 네. 큐는 들어가는데 네. 코큐텐? 코큐텐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코큐텐은 코엔자임 큐텐이라고도 하고 비타민 계열로 비타민 Q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코큐텐이라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만 세포가 늙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코큐텐입니다. 그 코큐텐을 잘 섭취해야 세포가 건강해지고 난자의 노화도 예방하고 난자가 젊어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노화된 쥐를 대상으로 코큐텐을 투여해서 실험해 본 결과 쥐의 손상된 난소 기능이 회복되고 난소의 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두부 종류도 있는데 연두부를 사용하는 건 그냥 저렇게 갈아 먹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식감이 좋아서 뭐 그런 거. 두부보다 연두부가 식감이 좋아서 그런 건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 두부에서 그 주목하고 있는 그런 영양 성분 이소플라본의 경우에는 물에 녹는 그런 수용성 영양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두부를 이렇게 짜서 일반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 그 수분으로 물속으로 해서 좀 이소플라본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반 두부 100g당 이소플라본 함량이 65mg이면요. 연두부의 경우에는 89.5mg이니까 거의 한 30% 정도. 놓칠 수 없죠. 그렇죠. 더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잘 챙겨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두부를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오신 것 같고요. 또 실제 이 땅콩하고 연두부를 함께 드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 코큐텐의 경우에는 또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제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과 코큐텐이 함께 하니까 흡수도 좋은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환상의 짝꿍이네요. 난소에 딱 좋은 영양소들이 그렇죠. 한 큐에 이제 네. 다 들어있는 거니까. 네, 네. 지금 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이제? 아, 그럴까요? 예.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직접? 아, 네. 아, 예. 네, 이름도 아주 경쾌합니다. 한 큐 주스, 비타민 Q가 가득한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이 연두부와 땅콩, 블루베리, 우유가 있는데요. 네. 우유를 살짝 넣어주면 더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유 하나 맞추셨네요. 안경 같은데. 블루베리 색깔이었네. 어떤 거구나. 예. 완전 보라색. 예쁘네요. 아, 이쁘네. 네. 입에 걸리는 건 땅콩이에요. 예쁘다. 아우, 딱 요 잔에 요만큼. 이야, 아유. 양을 저렇게 잘 맞춰. 기맥히다. 손이 저거. 네. 이게 좀 성이 안 찬다는 분들 계십니다. 요 정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좋다는 말씀인데요.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한번 맛을 보세요. 너무 맛있다. 무슨 맛인지 모를 것 같다. 맛있는데요? 아주 이 조합이 조금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고요. 블루베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맛이 난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나 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풍부한 그런 느낌의 음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요. 네. 손쉽게 만들어서 코큐텐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네요. 그 재료도 두부만 그때그때 사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맞아. 거니까. 요즘엔 또 냉동으로 된 블루베리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아주 아침에 나올 독특한 그 주스를 저희가 같이 맛봤습니다. 구분 박사님께서 또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 난소의 기능이 이미 떨어져서요. 폐경이 시작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요. 이것에 의해서 다양한 갱년기 질환에 노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이 찌는 것은 기본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슬픈 일은요. 피부 나이, 뼈 나이까지 함께 늙어서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준비해왔습니다. 그 식품의 정체는 바로 그 식품의 정체는 바로 뭐죠? 이겁니다. 아우, 예뻐라. 네. 보기만 해도 젊어진다는. 요즘 철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성 호르몬을 예뻐지는 뷰티 호르몬이라 그랬잖아. 미는 뭐를 좋아해? 성류를 좋아해. 어떻게 좀 맛 좀 보시라고 일단 나눠드릴까요? 드리죠. 드리죠. 선생님도 하나 이렇게 하시고. 조각으로 하나씩 드리시면. 그럼요.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세요. 성류의 계절. 입에서 침이 확 아우, 고여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여기에서 침이. 예. 자, 오늘 성류 이야기를 해보네요. 네. 이 석류라는 것은 사실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이런 동서양 미인들이 좋아했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석류를 준비해 온 이유가 있죠. 네. 바로 호르몬 공장인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이게 뭐예요? 네. 에스트로겐?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엘라그산이 이 석류 농축액 1g당 약 4.77m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석류 주스를 11일간 매일 226g이니까 한 컵 정도 섭취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요. 혈청 내
에스트로겐 양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이 관상동맥 질환 이런 질환의 발병이 약 10년 정도 늦게 시작하고 또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도 약 20년 정도 늦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폐경이 된 이후에 이 혈관 보호작용을 해주던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남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이 같은 문제를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뼈 나이, 뭐 피부 나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 이 석류라는 이 과일이 진짜 좋은 겁니까? 네,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호르몬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이 주부님들이 폐경이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은 빠져나가고 나이살은 자꾸 찌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질 대사라든지 체지방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석류가 이러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느냐? 연구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난소를 절제해서 즉 여성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이살을 찌게 한 쥐에게 실험을 했는데요. 10주간 주당 5회씩 이 석류를 먹여봤더니요. 10주 후에 몸무게가 약 10.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여성 호르몬이 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준 거예요. 즉 석류는 이러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때문에 느려지는 이 생체 내의 지질 대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석류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혈액 내 중성 지방이라든지 총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갱년기 이후에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게 바로 뼈 건강인데요.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들은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들의 기능은 활발해지면서 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작은 낙상에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석류는 이러한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석류가 이렇게 뼈에 좋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난소를 절제한 쥐 실험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해서 뼈의 두께가 얇아진 상태에서 이 석류 농축액을 먹였더니 대퇴골의 두께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졌는데 남자한테 좋은 거는 왜 오 박사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합니다. 해주세요. 네. 남자한테도 도움이 되죠. 이 석류는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죠. 오, 전혀. 발기부전이 있는 성인 남성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석류 주스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절반 이상이 발기 능력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차훈 씨가 그냥 다 가져간대, 다 가져갔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 아니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의 집에서는 이렇게 석류가 좋다고 그러니까 석류 주스가 팩으로 냉장고에 많이 많죠. 들어있으면 보통은 이거는 아내의 몫이다 생각하고 남자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데 맞아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맛을 보고 끝나나요? 네, 특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왔는데요. 네. 바로 맞아요. 석류 젤리입니다. 맛있겠다.
석류라는 말이 참 예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젤리까지 오늘 붙어서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 석류 원액하고 준비물은 네. 물하고요. 그 한천 가루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끓여야죠. 물을 부어주시죠. 네, 이렇게 끓인 거를 이제 잠깐 좀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넣는 여러 가지 얼음 틀이 있을 거예요. 모양 요즘 예쁜 것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색깔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6시간 정도 넣으면 이렇게 차갑고 단단한 젤리로 굳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만들기 쉽네요.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석류 젤리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큐브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한테는 한번 느껴보시고 또 맛도 보시고. 냄새도 살짝 냄새도. 상큼하게 나는 것 그러네요. 같네요. 냄새. 그러네요. 근데 상큼해. 젤리랑 너무 다르네요. 먹고 나면은 막 질겅질겅 씹고 이래야 되는데 확 이렇게 그냥 상큼해요. 녹죠, 입에서. 녹아요. 미녀가 석류를 좋아한다고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동안 피부를 갖고 싶으신 여성분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에는 피부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를 하는데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피부의 콜라겐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 폐경 이후 첫 5년 이내에 피부 콜라겐이 무려 30%가 소실된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 안에 피부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걸 막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피부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 석류를 이 피부의 화장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세포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석류 추출물이 피부 세포의 항산화를 도와서 피부 주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맛도 괜찮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네. 또 욕심껏 많이 먹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뭐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먹는 게.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 이거 알면은 너무 많이. 네, 이걸 드실 때는요, 이 과일로 드실 때는 하루 1개 정도 섭취를 권장드리고, 석류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석류 농축액 20g 이하로 함유된 식품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임산부나 수유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까 조금은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지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정말 왜 난소나이가 건강하고 뭐 난자가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다음에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과 완전히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결혼하도록 열심히 한번 갑자기 거리를 두지 않고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빨리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허리가 아프고. 원인을 찾지는 않고 그냥 나아지겠지. 원인 모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라. AK 테스트. AK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맨손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을 때 많이 통증을 느껴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잘 배우면 허준 되겠네요, 허준. 채널 A